이제부터 상승에 베팅 안 하면 정말 바보 됩니다. 자, 이제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그런 시장 분위기인데 여기서 숏을 베팅한다? 저는 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때는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계속 강조드렸죠. 자, 물론 그 전에는 제가 롱 장세가 들어설 거니까 적어도 이 선, 이 패러렐까지는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오버슈팅이 한 번은 나왔지만 건강한 조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상승세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숏을 탄다? 저는 이게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잡는다면 지금은 손익비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내려갔다가 가는,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보여줄 때 살짝 음봉이 나왔을 때 잡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풀어드릴 텐데요. 자, 직전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으니까 이더리움도 어떻게 올라갈지 그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우혁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는 손실은 정말 줄이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불장이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아직 불장은 아니지만 곧 다가올 불장에서 수익은 정말 고스란히 챙겨가고 손실 볼 자리에서는 정말 짧게 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시장에선 현물만 들고 갔을 땐 그냥 수익만 볼 시장이긴 해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물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자리, 손익비는 좋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노하우들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고 있죠. 자,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는 값은 단순히 좋아요 하나로만 받을 테니까 좋아요 하나씩만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1월 8일 날 관점으로 지금은 단순한 단기 조정이다. 물론 여기서 회복세가 빠르게 나와주진 못했지만 저는 여기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나올 자리에서 나온 조정은 절대로 겁내면 안 되는 조정이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바로 올라타는 게 아니라 회복할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자, 그러면서 이날 단기적인 관점 1번으로 해서 3165달러 저항 체크, 3130달러 지지 체크, 뭐 이런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서 단기 관점 두 번째로 상승 패러렐을 중심을 지지를 체크할 때 적어도 3번, 뭐 적으면 정말 2번 정도는 체크하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 왜냐? 손익비가 좋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더리움의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제가 이때부터 적어도 이때에도 이 하락 패러렐을 마주치는 순간, 여기서 못 올라타는 순간 지지를 체크하러 간다.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선을 지지를 한다면 결국에 올라탈 가능성이 높다. 자, 8일부터 적어도 한 번, 두 번, 뭐 여러 번 수차례 지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올라타기 시작했죠. 제가 그래서 이때에도 밑에서 못 잡았다면 기다릴 자리까지는 기다리시고, 뭐 그 전에 숏을 치더라도 정말 짧게 쳐야 돼요, 이제. 자, 이제 올라타더라도 숏을 치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내려올 때 그때 롱을 쳐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 타점도 잡아드리면서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타점에서 모두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게다가 저 또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쌓고 있는데 이런 타점들 제가 괜히 추세선을 강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을 수 있고 누구나 이걸 활용할 수 있는데 특정 가격대나 아니면 이걸 무조건 한 번 지지받고 간다? 그게 아니라 적어도 2번에서 3번 정도. 그리고 위로 올라탈 때는 어떤 가격대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내용들을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영상에서 제가 또 타점을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정말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뭐 녹음하면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걸 편집하고 뭐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흐름을 보면서 타점도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법도 좀 완성시키게 좀 하는 게 제 목적이다 보니까 이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구독자분들이 계신 스터디룸은 구독만 눌러주시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스터디방 입장 방법 알아두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여러분들의 1월은 정말 좋은 수익으로 끝날 겁니다. 자, 일단 단기적인 그 타점을 좀 잡아드리기 전에 2025년 이 거래소의 활동 분화, 그리고 둔화가 아닌 성숙의 신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온 데이터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2025년에 크립토 시장의 요약이겠죠.
자,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터는 겉으로 보면 엇갈린 신호로처럼 좀 보이거든요. 현물 거래는 둔화됐고 파생 상품 거래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흐름을 단순히 레버리지 시장만 커진다? 그렇게 해석하면 중요한 구조 변화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뭐 내려오고 횡보를 보여주면서 상승 가닥은 잡지만 이게 침체가 아니라 시장 구조가 바뀌는 국면이라고 해요. 자, 먼저 현물 거래량부터 보도록 할까요? 2025년 전체 암호화폐 현물 거래량은 약 18.6조 달러, 전년 대비 9% 상승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성장세가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해였던 2024년은 ETF 출시와 강한 상승장이 겹친 이례적인 해였죠. 반감기도 겹쳤고, 즉 2025년에 현물 시장은 과열 이후 정상화된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집중도입니다. 현물 거래는 소수의 대형 거래소로 강하게 집중되고 있죠. 자, 바이낸스는 2025년 약 7조 달러의 현물 거래를 처리하면서 상위 10개 거래소의 거래량 이것을 41%까지 차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점유율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이 분산되지 않고 깊어지고 있다. 결국 바이낸스의 영향력이 커졌다.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얕은 유동성 여러 개보다는 같은 유동성 하나가 기관과 대형 자금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무기한 선물 시장. 자, 보이시죠? 우리가 주로 하는 선물 매매. 자, 2025년 선물 거래량은 약 61.7조 달러, 전년 대비 29% 성장했어요.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장률보다 성장 방식입니다. 2021년처럼 무차별적인 폭증이 아니라 상위 거래소 중심으로 안정적인 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뭐 여러 거래소들이 있는데 여러 신규 플레이어들도 의미 있는 비중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는 파생 시장이 투기 놀이터에서 전문 트레이딩 인프라로 진화되고 있다. 이걸 좀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과 보유 자산 구조가 있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USDT, 테더죠. 그리고 USDC 이 유동성이 72%가 바이낸스에 집중됐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이 합산 보유 자산 역시 상위 거래소에 강하게 몰려 있습니다. 자, 이건 위험 신호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결제, 해지 수단, 그리고 대규모 포지션 운용 등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중앙 유동성 허브가 명확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구조들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왜 긍정적일까요? 첫 번째, 현물 둔화는 수요 붕괴가 아니라 급등 이후의 정상화 구간이라는 거. 자, 두 번째, 파생 거래 확대는 레버리지 과열이 아니라 기관 그리고 전문 트레이더 비중 증가를 의미한다. 자, 세 번째, 유동성 집중은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 효율성과 가격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시장은 열기가 식었다. 이게 아니라 덜 시끄럽고 더 단단해지고 있다. 자, 구조적인 문제겠죠, 이건. 2025년 결국 암호화폐 시장은 확장 국면이 아니라 정렬 국면. 성숙한 단계에 딱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성숙함이 또 과열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뭐 100K 이게 끝이 아니라 120K, 150K 제가 봤을 땐 올해 안에는 아니더라도 결국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200K도 뭐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는 정말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 자, 오늘은 전체적인 이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가 좀 체크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시장이 성장 단계에서 성숙 국면으로 이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국면에서는 우리가 현물도 투자를 좀 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단기적인 그 관점을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130달러 그 선이 상당히 중요했죠. 자, 3,130달러면 여기 선이거든요. 벌써 넘어서 있긴 해요. 자,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이때였죠. 이때 상승 패럴에 지지받고 3,130달러 저항받고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받을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타점이 나왔죠.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못 잡았으면 다시 한번 오르고 나서 눌릴 때 그때 잡거나 다시 한번 눌릴 때 이럴 때 잡는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이제는 눌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3,165달러 저항을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150달러 자, 정확하게는 3,153달러 자, 이 양봉의 종가죠. 자, 이걸 못 넘어서잖아요. 종가상으로. 그럼 힘이 붙여요.
힘이 붙인다는 건 내려갔다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 시나리오. 자, 우리는 여기서 올라타고 나서 저항을 막고 여기서 눌리잖아요. 눌리고 나서 저항을 다시 체크하고 딱 지지를 보여줄 때 들어가자는 거죠. 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여기도 좋아요. 지금 가격대에 그냥 모아두신다면 정말 수익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단기 트레이더들이 갑자기 매도 버튼을 클릭하면서 눌리게 된다면 또다시 밀렸다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 맞을 거 저항 맞고 지지 받을 거 지지 받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 저는 흐름상으로는 여 안에서 여기서는 시간 대비해서 손익이 괜찮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어요. 10일 날 들어갔는데 12일 날 퍼포먼스가 나오죠. 자, 그럼 이때처럼 여기서 횡보를 보여주다가 가더라도 뭐 2, 3일 정도 좀 버틸 생각을 보신다면 지금 구간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바로 올라가는 그런 단기적인 타점을 좀 원하신다면 이 구간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도 뭐 올라간다면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못 올라타는 순간 내려가면서 여기까지는 지지를 체크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점쳤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흐름을 만들려면 저항 맞을 거 맞고 지지 받을 거 받고 그 다음에 올라타는 그럴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1차 TP를 3,210달러 짝딱 보시면 이런 구간이거든요. 자, 제가 기준으로 삼은 건 이 음봉 있잖아요. 가장 크게 떨어졌던 음봉의 시가 이 정도까지 오잖아요. 그럼 단기 트레이더들이 매도 버튼을 클릭해요. 왜냐? 여기서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스윙적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끌고 갈지 그런 것들은 제가 2차 TP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런 것들은 제가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죠. 물론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타점은 잡아드리지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타점이 뭐 당장 바로 5분 뒤에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10분 뒤에 더하여 3일 뒤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 타점을 정말 손익비가 좋은 매매이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이 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타점 잡기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이따가 설명드리는 스터디방 입장하셔서 좋은 수익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인 두 번째 관점. 첫 번째 관점이 될 확률이 저는 한 80% 정도? 이 관점이 한 20%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물론 이후 흐름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자, 만약에 이게 이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여기서 곧바로 올라선 다음에 여기서 바로 올라타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저항 맞고 내려올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아요. 왜냐? 이런 구간에서 못 잡으셨다면 결국에 올라올 때까지 올라온 다음에 눌림목에 잡아도 손익이 괜찮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로 봐야 될까요? 자, 제가 3,165달러 이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죠. 하락 패럴의 중심은 이 보라색 선이에요. 자, 이전에도 저항을 맞다가 돌파를 했죠. 자, 돌파를 했는데 지지를 보여주다가 실패하면서 결국 내려왔죠. 그럼 이 선을 한번 돌파할 거예요. 왜냐? 이 상승 패럴의 중심에 대한 지지를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저항은 거의 99%의 확률로 체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흐름을 맞춰서 좀 들어가자는 거죠. 자, 곧바로 여기까지 올라탄다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흐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올라타더라도 이렇게 눌릴 때 한번 지지를 받고 딱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걸 이탈시킬 거예요. 이탈시키면서 저항을 막고 3,165달러에 대한 지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때 이럴 때 들어가자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제가 뭐 4시간 봉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게 5분 봉으로 올 수도 있고 1분 봉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4시간 봉은 4시간 동안에 그 흐름을 딱 압축해 놓은 그런 캔들이다 보니까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걸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아무튼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에는 3,320달러. 자, 딱 보시면 제가 정말 이때는 높게 잡았죠. 자, 그 이유가 좀 잘못 잡았는데 자, 이렇게 올라갈 때에는 3,360달러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단기적인 관점은 제가 봤을 때 한 일주일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여기 딱 상승 패럴에 플러스 0.5선이거든요. 자, 중심에 대한 지지가 명확하고 자, 그리고 다음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뀐다면 다음 저항까지 체크할 가능성이 90%그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매물대가 뭐 여기 구간 말고는 추세선만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이 강한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구간까지는 보셔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런 타점들이 정말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겁을 먹거나 아니면 정말 저항이 나왔나? 정말 지지가 나왔나? 들어가도 될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타점들을 계속 놓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들을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제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던 타점이 딱 이런 타점이거든요. 자, 제가 미리 타점을 이때 잡아드리고 뭐 스탑로스 걸어 두실 분들은 걸어 두시고 주무시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고 뭐 잠을 청할 거라면은 포지션을 들고 있지 않는 게 중요하긴 한데 제가 뭐 타점들을 좀 명확하게 뭐 손절가나 익절가를 딱 집어드리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들어가서 살짝 밀리긴 했지만 결국 올라탔죠. 자, 제가 예상하던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는 제가 또 타점을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제가 뭐 말씀드리는 타점들은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제가 개발은 했지만 상당히 유용한 이유가 신호가 나오기 전에 깃발 신호가 2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신호가 뜰 수 있겠구나 미리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이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딱 익절선이 위에 표시가 되고 손절선이 나오죠. 자, 그리고 타겟이라는 단어. 자, 익절가에 딱 도달하게 되면 딱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 뒤로는 선이 사라집니다. 자, 그럼 이때부터는 우리가 뭐 숏을 친다 그런 게 아니라 눌렸을 때 또 신호가 나올 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타점들 여러분들이 차트를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다면 이 차트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도 좋겠죠. 근데 스터디룸에서 차트를 못 보시는 분들이 타점을 너무나도 원하셔서 이런 타점들도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고 제가 예상하던 그런 시나리오 안에서 아니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타점들이 정말 온다면 세부적인 그 디테일을 잡아서 타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 또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 보조지표를 공유하는 방법과 이 스터디를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할게요. 짤막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하락의 베팅
뭐 단기적으로 내가 뭐 1%, 2%이 정도 먹을 거라면 나쁘지 않겠는데 지금은 적어도 이 하락 패러렐을 좀 넘어섰기 때문에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롱만 치셔야 돼요. 물론 이런 자리에서 롱을 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아니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회복할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이런 타점들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빅롱 장세가 곧 들어설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온전히 수익을 잘 챙길 필요가 있겠죠.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뭐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뭐 구독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